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2023년 1월 18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1.91% 하락한 37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월요일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어제부터 약간 낌새가 좀 이상하더니 뭐 그래도 사실 어제 정도까지는 괜찮았어요. 이게 만약 오늘 다시 양봉을 만든다면 더 양호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뻔도 했는데 일단 오늘 다시 5일선을 좀 하회를 하면서 5일선 밑에 있으면서 보시다시피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여태까지는 쭉쭉쭉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부로는 좀 약간 처진 하향하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그런데요. 보시면 이 작년 9월 요 당시 때 이제 유중 발표가 난 이후 그나마 처음으로 요 하락되는 추세가 마무리되고 좀 자리를 처음으로 좀 돌리는 그런 모습이어서 기대도 좀 했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어요. 일단 당장 내일 또는 모레라도 요 좀 약간 큰 게 나와서 요 방향을 좀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엘센 같은 경우는 LB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보시다시피 좀 더 낫잖아요. 뭐 특별히 뭐 무너지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고 일반적인 조금 뭐 물론 살짝 좀 이렇게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살짝 이렇게 화해해서 좀 기분은 나쁩니다만 뭐 완전히 좀 낌새가 김이 확 빠졌다라고 보기엔 지금 약간 무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센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양호는 한 것 같고요. 그 엘테라가 확실히 어제 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일단 LB 그룹주의 좀 분위기를 한번 확 좀 꺾었는데 확실히 엘테라 같은 경우는 물량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장대 음봉에 오늘까지 좀 휘청휘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엘테라 특징이 자리를 잘 만들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장대 음봉으로 무너지고 또 재미난 게 또 금방금방 또 자리를 만들긴 만들어요. 보시면 작년 요때도 잘 가다 갑자기 음봉으로 뿡 하나 맞고서 뭐푹 꺾이다가 또 한 번 또 자리를 또 금세 또 만들긴 만들어요. 요 당시 때도 그랬고 요때도 뭐 갑자기 잘 나가 이건 이제 이민요미 때문에 그랬던 건데 잘 만들다가 한 번에 푹 꺾이고 또 금세 또 자리를 만들긴 해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근원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이유는 그러니까 변동폭이 크다는 이유는 물론 이제 바이오주여서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확실히 좀 신뢰도에도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뭐 이민요미 뭐 언급을 했는데 그런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뭐 엘글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둘 다 좀 확실히 한풀 꺾인 좀 약간 좀 꺾인 이런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빨리 좀 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행 자료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참고로 이제 여기 카페 들어오시면 많은 자료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진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비단 LB뿐만 아니라 뭐 시장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무료라고 하니까 LB와의 동행을 위해서 능력 있는 주주분들도 꽤 많이 계셔서 여기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 여튼 많은 분들이 힘써줘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카페인데요. 여튼 주 내용은 가남 1차 잘 아시겠지만 핵심은 중원 진출이 되겠죠. 뭐 약효도 좋다고 하는데 리보 캄멜리 가남 1차로 그럼 가장 기다리고 있는 미국 NDA는 언제 하느냐? 요게 사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궁금해하고 있는 건데 일단 LB도 가남 1차에 지금 살을 걸고 있는 게 맞죠. 우리 LB 입장에서도 그리고 항소도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지만 중원에 목을 매는 이유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여기 또 보시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NDA 구체적인 날짜를 정한 듯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우리 LB도 그렇고 항소도 그렇지만 중국 당국도 항소를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고 또 뭐 이제 미중 갈등을 걱정을 하시는 분도 꽤 계시는데 글쎄 미중 갈등은 아마도 당분간은 지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약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건 당연히 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미 FDA 기본 이념은 일단 정치랑 무관하고 생명 사람이 우선이니까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보시면 약가를 낮추려면 중국 도움이 필수적이긴 합니다. 미국, 중국 서로 이익이 부합되는
측면이 꽤 있어 보이고요. 그러기에 뭐 이거를 부정적이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상당히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엘레바 같은 경우는 미국 법인이기도 하고요. 여튼 주가행 요 내용은 가남 1차 미국 NDA 일정은 일단 뭐 내부적으로는 정했다고는 하다만, 그런 것 같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기에 중국 시판 승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기에 한번 예상을 해본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제가 좀 전에 다 설명해 드린 거고, 쭉쭉쭉 보시면 최근 공지를 보면 2023년 1월 10일 지난주에 승인 검토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 타임 테이블을 좀 보시면 1월 10일 검토에 돌입이 됐고 1월 11일 확인이 됐고, 그래서 CDER에서 아마도 오늘 정도 모든 검토 완료가 예상이 되고, 춘절이 요때잖아요. 요때 중국애들은 공식적으로 일주일 쉬니까 요때 쉬고 해서 빠르면 1월 4주차, 늦으면 2월 첫째 주차에 여기 NMPA로 전달하지 않을까. NMPA는 여기서 이제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그런 기간이고요. 그래서 2월 달이면 중국에서 가남 1차 리보 캄렐리 병용으로 첫 승인이 나지 않겠느냐라고 내다봤습니다. 물론 여기는 지극히 사견이다라고 일단 얘기는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중요한 건 요게 중국 임상으로 중국에서 승인을 내준 게 아니라 글로벌 임상으로 단일 국가에서 첫 승인. 잘 아시겠지만 가남 1차는 세계 13개국 543명 환자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을 한 거잖아요. 중국 임상으로 중국에서 승인을 내준 게 아니라 글로벌 임상을 가지고 중국에서 승인을 내줄 것이다라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첫 승인이 가남 1차 리보 캄렐리로 첫 승인 난다는 건 이후 뭐 위에서도 보셨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NDA 날짜도 아마 정한 거는 같아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런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뭐 LB도 그렇고 항저도 그렇고 전사적으로 지금 가남 1차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NDA 구체적인 일정도 내부적으로는 픽스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 다음 그러니까 중국 글로벌 임상으로 중국 승인 난 다음에는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인 중원 미국이지 않을까라는 주가행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LB와의 동행을 위해서 그 어떤 금전적 대가 요구도 없이 주주와 순수히 우리 LB가 잘 되길 바라면서 주주에게 이렇게 자료를 공유해 주신 주가행 여러분들, 특히 민초님 그리고 DK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왔는데 세계 최초 TKI 그 다음에 PD1 조합 리보 캄렐리 병용이 출시. 이제 요거는 사실 어제 기사 내용인데 이거 다 아시긴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살짝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세계 최초로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이게 이제 리보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면역 관문 억제, 이제 이걸 캄렐리 주맙을 얘기를 하는 건데, 조합의 치료제가 탄생할지 현재 암학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대로 제목으로 따왔고요. 특히 현존하는 최고 약물 가남 1차로요. 아바스틴이랑 티센트릭으로 그 조합을 보고 있는데 같은 기전이죠. 근데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출혈 위험이 큰 약물, 그래서 간문맥 고혈압과 관련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서 이제 치료에 한계가 있는데, 리보 같은 경우는 출혈 위험이 높지 않아서 상당히 아바스틴 대비 가격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약 투여 방식도 그렇고 상당히 이점이 많아요. 게다가 아바스틴의 한계까지 치유할 수 있으니까 리보의 장점이 더 부각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B형, C형 간염에서까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출혈 위험성도 LB 같은 경우는 높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도 보여줬고, 게다가 B형, C형 바이러스에 의한 간암 환자에게까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다시 한번 장점을 얘기해주고 있고, 장점은 뭐 잠깐 아까 얘기를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가격적인 문제는 분명히 리보 캄렐리가 해결해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보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모든 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 글로벌 13개국에서 이렇게 54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해서, 물론 83%가 아시아인, 그 나머지가 이제 비아시아인인데요. 뭐 이미 FDA와 사전 미팅을 해서 조언을 받았고, 또 FDA 권고를 받아들여서 코카시언 환자 비중을 늘리기도 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비아시아인에서 사망 위험이 더 감소했다라는 거, 그리고 발병 원인도 B형 간염에서 사망 위험이 34%, 근데 비아시아인, C형 간염에서는 55%. 특히 아바스틴이 입증하지 못한 비바이러스성 간염 환자에서도 발병 원인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군에서 높은 유효성, 그래서 미충족된 의료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입증했다라는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당장 주가만 놓고 보면 사실 좀 한풀 꺾여서 물론 이제 월요일까지 상당히 좀 좋았으나 한풀 좀 꺾여서 조금 마음이 좀 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절차도 보니까 중국에서도 중국 임상이 아닌 글로벌 임상으로 절차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결과도 이제 조만간이면 나올 것 같고요. 그거 나온 다음에 이제 결국은 중원으로, 우리가 바라는 중원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지껏 뭐 물론 힘들게 기다리고 있는데 리보가 탄생을 해도 뭐 그다지 멀게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희망을 볼 수 있었던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좀 세워주는 양봉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